혹시 여러분은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착한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회복지학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격을 가진 전공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알기 전에 막연히 떠올렸던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사회복지학과의 진면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우리가 흔히 응용학문이자 실천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용학문이라 하면 사회과학의 이론을 이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실천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를 다루는 거시 분야의 사회 보장과 정책 분야, 그 분야에서는 사회 보험이라든지 또 빈곤 정책이라든지 평등 정책이라든지 이런 큰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연구하는 이런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 분야라고 그래서 임상 및 서비스 분야는 주로 실천 현장에서 직접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함께 활동함으로써 해결을 꾀하는 그래서 노인 문제라든지 아동 학대의 문제라든지 정신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다루는 분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경 예산이라는 제도로 하고 보통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는 그런 걸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연대 의식이라든지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론적인 기반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 내용을 해석해낼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지식을 가진 이런 융합형 인재를 요구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면 우선 봉사동아리 웰던에 대부분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도움의 손길이나 관심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이병권입니다. 웰던은 교육봉사를 주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웰던은 사회복지라는 뜻의 웰페어와 재능기부라는 뜻의 도네이션, 그 웰페어 도네이션 두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합친 웰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조항진입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이제 저는 영어를 담당해서 중학생들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어떤 심화된 이런 학습보다는 일단 학교의 그 수업 진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 어떻게 하라고? 다 동그랗게. 진짜 신기하다. 방학 때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랑 했던 그 봉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친해질 기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 아직 현재까지도 편지를 주고받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냥 최근에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지금 교육하는 데서 애들이 되게 50점, 60점 맞다가 갑자기 제가 딱 가르치고 나서 영어를 시험 성적 갑자기 80점 후반대를 맞아서 거의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따라줘서 그 점수를 올렸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모습 이런 게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저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한 번씩 가서 적어도 1년씩은 교육봉사를 지속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보람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랑 완전히 다른 애들을 일단 만나고 그런 애들을 딱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 같은 것 생기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진짜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육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거기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어깨 넘어서 배운다는 식으로 이제 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진짜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그 이론하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을 변화시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론적 지식은 물론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학부 실습 과정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직접 현장에 적용, 이것을 실천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학번 한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학부 실습은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1차 기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기관에 나가서 아동교육이나 또는 아동보호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지도하다가 아이들한테 뭐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저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실습 마지막 날에 이제 다 같이 아이들과 서울 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소풍을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한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아이가 선뜻 나서서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 둘러보면서 문화재를 향해서 저게 어떤 거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닫혀있던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와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실습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단순히 이론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고 섣불리 다가서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어떤 성격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그 아이들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습 활동은 단순히 복지기관을 찾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습 보고서를 리뷰하는 실습 평가회를 열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추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내의식, 기타의식의 내용을 포함한 21개 문항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의식조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습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0학번 이창숙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호개혁 우수 실습생으로 선발되기 이해를 요청합니다. 너무 기뻐요. 사실 4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듦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회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셔서 되게 너무 슬프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언제 또 볼 수 있냐며 계속 오면 안 되냐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정도 정말 많이 들어서 떨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직접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여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외모 관리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결과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실습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 미용을 어떻게 자기가 외모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터득을 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서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자존감 향상이 되시더라고요.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내에서도 사례 관리에 대한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직접 잘 활용해서 보고서를 쓰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좀 좋게 보지 않으셨나 해요. 봉사동아리, 학부 실습, 실습 특강 등 학교 울타리 넘어 사회 현장으로 확대된 강의실에서 이론을 펼쳐 보이며 막연했던 꿈을 조금씩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한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은 정책 현장이나 국제기구,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등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여 착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한 선배를 만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더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6학번 안형준이고요. 짙은 연기와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차별 표적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 안형준 기자와 이달의 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고아원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느낌과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충격 같은 것들이 적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시에 새로 도입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험, 사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사회복지 정책을 비교하면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들의 앞선 복지 정책을 배운 것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도입 과정이라든가 여러 문제점들, 갈등, 논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들의 전공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기자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야 세상 곳곳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기자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약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새 모녀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자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사회에 나와 어떻게 펼쳐 보이는지 잘 보셨나요?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에 개입하여 사회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학. 항상 살아있는 학문인 것이죠. 따뜻한 가슴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하길 기대해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힘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젊은 후배들이라면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지식을 가진 좀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저희 학과에 들어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가요? 네.